생명의 물줄기 위로 봄빛이 반짝입니다. 치열했던 산업화의 전진 기지에서 이제 장엄한 역사와 문화의 땅으로 태고의 비밀스런 흔적들이 출렁이는 곳 울산. 켜켜이 쌓아올린 오랜 세월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품에 안고 있을까. 그 오랜 시간이 품은 삶의 기억들. 세월 깊숙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고적 미지의 시간들을 만나봅니다. 고래가 다니던 길목이었던 울산 앞바다. 이곳 장생포는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입니다. 그 옛날 포구에 모여 고래를 구경하던 시절은 흘러갔지만 여전히 거리 곳곳엔 고래에 대한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고래잡이가 한창이던 시절, 장생포에서도 손꼽히는 고래 포수였던 손남수 씨. 이제 팔순을 코앞에 둔 나이지만 그때의 기억만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 고래잡이 한 선조들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이래 막 크게 돈을 못 벌고 80년, 70년대 후반기부터 70년대 중반기부터 이제 조금 일본 수출하고 배들도 있는 배들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업주들도 벌고 선원들도 좀 벌을 나가가지고 학교 아들 공부시킬 정도는 됐지. 저기 옛날에 내가 하던 거다. 고래가 나오면 저 올라가가지고 가까이 오면 총을 쏴주고 하는 게 보수가 하는 일이다. 딴 사람보다 좀 잘한다 그런 소문은 들었지. 어? 내가 17살부터 시작했던 고래잡이. 이 배에 고래를 싣고 들어오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던 그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집채만한 고래가 가득 찼던 옛 포구. 그곳엔 고래와의 추억을 간직한 노년의 포수만이 남았습니다. 포경이 금지되며 쇠락의 길을 걷던 장생포. 하지만 얼마 전부터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래 바다 여행선 때문인데요. 고래 나오면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꼭 고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로부터 고래가 사는 바다, 그래서 경해라고 불렸던 장생포 앞바다. 지금은 산업단지를 오가는 선박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 옛날엔 장생포의 고래가 이 바다의 주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25%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고래가 조금 나타나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아직 한 번밖에 4월 달에 고래를 한 번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또 많이 출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V나 노래 가사에서나 겨우 보고 들었을 고래를 만나고 싶어 시작한 바다 여행길. 사람들은 수면 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망망대해에서의 간절한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여행선안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고래. 여기저기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배 타서 하신 분들은 오늘 행운이다. 와, 그래.
돌발 정도는 아니고 흑범고예요, 흑범고에. 네, 그래서 귀하게 한 번씩 나타나는 걸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셨네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는 20여 마리 흑범고래떼의 유형. 울산 앞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보시니까 소감은 참 너무 좋지. 우리가 어릴 때 본 거하고 이 성장해 보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 그러니까 또 오늘 새삼스럽게 좋은데 오늘 좋네 기분이. 예로부터 굽이굽이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태화강. 그 지류인 대곡천을 따라 역사 속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대곡천을 감싸는 완연한 봄. 물길은 또 얼마나 긴 시간들을 품었을까. 대곡천 반구대 일대는 조선시대 구공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기암괴석이 거북을 감싸안은 채 휘돌아가며 만들어낸 절경. 수많은 문인들이 감탄을 쏟아내던 풍경입니다. 이제 길은 더 깊은 시간 속 선사시대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곳이 선사시대의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저기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깊이감 있게 새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보일 때는 그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림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지금 해가 안 들어가서 잘 안 보여요.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급 문화재로 그동안 미지에 쌓여있던 선사시대의 생활상이 담겨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댐 수위 조절로 인해 1년 중 8개월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어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암각화가 잠겨 있는 시기는 여름철로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월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서서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면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완전히 잠기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한꺼번에 3개씩 막 오면서 완전히 잠겨버리는 현상이 생겼죠. 가로 8m, 세로 3.7m의 반반하고 매끈한 바위면에 그려져 있는 300여 점의 그림들. 그물과 사슴, 화살을 든 남자의 모습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고래의 모습들은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랑이, 너구리, 멧돼지를 포함한 20여 종의 동물상. 또 그림 사이사이에는 사냥하는 모습, 제사장 및 무당의 모습 등 당시 생활상과 인물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동물들 이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사시대 때는 와 유적은 발견되잖아 밑에 네, 그 맞아요. 올라오는데 근데 주거 그림 같은 게 이거는 사실 없거든. 네. 그런 게 보존 가치가 중요하죠. 대단하지. 그중에서 혹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작품은 없단 말이야. 맞아요. 작품 자체가. 외국보다도 더 빠른 이거 그게요. 빠른 최초의 고래잡이의 그게. 기록으로서는 가장 빠른 걸로 보고 있어요. 고래잡이의 기록으로는
벽면이 보니까 많이 침식을 당했거든요. 저게 이제 소면에 올라가고 해가지고 물의 흐름 때문에 침식당한 건데 그 소면을 조절해야 보존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려면은 뭐 물이 이쪽으로 많이 안 채도록 좀 다른 방향을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와보니까 약간 더 흐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시의 비경 속에서 생생하게 호흡해온 수천 년의 시간. 이곳 대곡천 일대엔 선사시대 사람들의 비밀스런 흔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입니다. 이곳엔 다양한 시대에 걸쳐 서로 다른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 돌로 새겨진 사슴과 같은 동물 문양, 청동기 시대에 그려진 사다리꼴, 사각, 십자, 원형 등의 기하학적 문양. 또 발견 당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신라시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명문입니다. 525년 사해부의 사부지 갈문왕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처음 놀랐는데 오래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골짜기 이름을 서석곡이라고 지어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온 사람이 우매 의사추한낭,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인 의사추한낭이랑 이곳에 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 수천, 수백 년 전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우리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 근현대까지 우리 주변에 절터랑 그다음 굿당이랑 기도원이랑 이렇게 쭉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가 신성시대였었고, 그래서 이 시대를 달리해가면서까지 이 그림들이 다 청청이 그림이 새겨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옹기. 이곳 외고산 옹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옹기 집성촌입니다. 전국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옹기마을답게 가는 길목마다 투박한 옹기들이 나와 사람들을 맞습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 전통 옹기를 만들고 있다는 신일성 장인. 투박한 항아리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들어가는 공을 누가 짐작이나 할까요? 지금 내가 두들겨요. 이게 숙련된 시점이 10년이 걸려요. 왜 10년이고 보면 10년 하면 깜짝 놀라겠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두드려 가지고 정확하게 이 폭을 삐딱삐딱 안 그려야 되죠. 그걸 제대로 그 바란스를 잡으려 하면 10년이 걸린다. 옹기를 만드는 기술은 장인이 쏟아낸 오랜 시간의 노력과 땀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지난 54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옹기를 만들어 온 장인. 그의 작업 공간엔 오랜 시간 무던히 흘려온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보릿고개로 어려운 시절엔 기술을 배우려는 도공들로 넘쳐났지만 그것도 다 호시절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가 옹기 하나하나에 들이는 정성은 대단합니다. 요거에 잘못해버리면 팍 접해버려요. 행여나 틀어지진 않을까, 깨지진 않을까. 그 어떤 자식이 이만큼 귀할까요? 굽기 전 상태에선 다루기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옹기 장인에겐 이 투박하고 질박한 멋을 풍기는 장독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조된 옹기에 유약을 바르는 작업. 이 천연 잿물에 섞인 미세한 모래가 고열에서 굽는 동안 숨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가마 속에 들어가 1200도의 온도에서 꼬박 일주일.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완성되는 숨쉬는 그릇 옹기. 그 속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옹기장이의 애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50여 년간 장인의 손목은 고목처럼 굳어져 극한의 열기와 냉기를 이겨냈고 그 손끝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함으로 옹기 하나하나를 어루만집니다. 옹기가 조금이나마 그 문화적 가치로 평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그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그 건강이 허락한 한까지는 그래도 한국 옹기에 자존심을 걸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이제 열심히 옹기 만들고 살 예정입니다. 숨쉬는 그릇 옹기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이곳 외고산 옹기마을에선 벌써 13회를 맞는 울산 옹기축제가 열렸습니다. 장인들의 향기가 그윽한 이곳 옹기축제는 매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흙을 만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자연을 닮은 그릇을 만드는 아이들.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그릇이 넘쳐나는 요즘 숨쉬는 그릇, 전통 옹기의 재발견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